놀이처럼 즐기는 영어 동화책 읽기 원키덩키 두 번째 시간입니다. 5-6번의 영어 그림책 리딩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리딩 시간인데요. 이 리딩 시간에는 강조점이 vocabulary, 그 다음에 decoding, fluency입니다. 나머지는 아실 것 같고요. 디코딩은 쉽게 말씀드리면 파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닉스는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배우는 거죠. 책 제목을 읽을 때도 지난번에 그냥 재밌게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글자를 한번 포인팅 해보는 겁니다. The monkey, donkey라고 해주시고 드드드드드드, donkey 이런 식으로 약간 강조해줘서 그 다음에 저도 저희 아이 36개월 전에서 읽혔을 때 아이가 그 문자는 몰랐어요. 문자는 몰랐는데 한두 몇 개 철자 아는 정도여가지고 Where is W? W 그 다음에 W W 이렇게 해서 W를 찾게 한다거나 그쵸? 이런 놀이를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리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달리 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보캐블러리인데요. 편의상 제가 써놨지만 참고하시고요. 전달은 어떻게 한다? 의미 전달은 그쵸? 그림을 통해서 눈 한쪽 가리면서 윙키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I like to listen to country music 하면서 바로 이 책의 CD를 아이하고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Oh, it's a country music. I like to listen to country music. 그래서 이게 country music 이런 걸 음악이라고 하는가 봐. country music이라고 하는가 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턴테이블도 짚어주시고 기타, 그 다음에 카우보이 햇 같은 거 음악적 감성이 충만하죠. 그래서 소리도 조금 달라요. 이하 이렇게 해서 CD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재미난 소리도 한번 흉내내시면서 컨트리 음악의 느낌을 전달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것들은 플루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이제 3-4번째 정도 리딩을 하면은 아이가 한두 문장은 막 말하려고 하거나 좀 웅얼웅얼해져요. 그럴 때 이렇게 또 딱 잡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장이 사실 길잖아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프레이징해서 이런 걸 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유창성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성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냥 재미로만 하는 건가 봐 하고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2학년 때 그러니까 리딩 레벨 지수가 2점대 정도 됐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동사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문장의 한가운데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교과서만 공부하신 분, 원서를 잘 안 보셨던 분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당황하죠. 그쵸? 근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원서를 많이 읽거나 이렇게 좀 강조를 했던 친구들은 어때요? 금세 알아채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얘가 어눌한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눌하게 좀 말했어. 이런 뉘앙스로 문장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의성어, 의태어는 나중에 2점대 이지 챕터북 같은 거 읽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 눈으로도 많이 익혀둔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음소 인식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Phonemic awareness, 음소 인식이라는 것은 문자를 모르는 아기들도 소리를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먼저 라임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덩키와 라임이 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monkey, 그리고 key 같은 단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key and donkey is a rhyming word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뜻소리를 강조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일상에서도 외출하실 때나 책을 보실 때 key, donkey, monkey, donkey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끝소리를 강조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약간 더 신나게 게임처럼 하시려면 엄마가 키라는 소리가 나는 말을 말할 텐데 내가 박수를 쳐봐 하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monkey, key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apple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애플은 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의 듣는 귀를 민감하게 해주죠. 소리의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성인들도 영어 회화할 때 패턴을 배우면 쉽잖아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음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음절, syllable counting이라는 활동을 할 건데요. 한 단어에 몇 음절이 있는지 세면서 말해보는 활동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단어는 이음절어인데요. 사전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이음절입니다. 이런 이음절어 단어들은 박수를 2번 치면서 말해보는 겁니다. donkey 같은 단어는 상대적으로 쉽죠. 그런데 spunky 같은 단어는 어떤가요? 박수치기 할 때 조금 혼동됩니다. 2번 치는 건지 3번 치는 건지. 그쵸? 사전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발음을 아신 후에 spunky처럼 발음하는 겁니다. 2번 치면서요. spunk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tinky 같은 단어도 조금 혼동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stinky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발음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발음은 좋지만 음절과 강세를 지키지 않아서 뭉개지거나 틀린 발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박수치기를 하면서 발음을 해보면 스스로 교정되기 때문에 발음도 좋아지고 단어도 더 잘 외워집니다. 이 책에는 기타가 좀 나오잖아요. 기타를 치시면서 해봐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트를 한번 느껴보라는 것인데요. 정말 홍키통키한 수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문자 인지 이전에 이렇게 소리만 가지고 훈련을 좀 해주시면 파닉스 단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소리를 듣고 글자로 연결 지어보는 파닉스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NK 패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Y도 재밌지만 NK 패턴은 무엇보다 소리가 재밌죠. 정말 이 책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NK 패턴을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이렇게 손으로 NK 패턴을 짚어주시면서 앙크 앙크 소리가 나는 거야. 던키가 아니라 덩키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NK 패턴이 들어간 단어가 책에 몇 번 나왔는지 모두 찾아서 세어보고 또 따라 말해보는 활동을 해본다면 책 읽기가 더욱더 즐거울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하면서 파닉스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교재를 펼쳐보게 하세요. 파닉스 교재에 나올 법한 단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핑키, 새끼손가락이죠. 헝컹, 구스나 그러니까 거위나 차 경적소리 같은 거 헝컹크라고 하죠. skunk, oh, they smell really really bad. 그렇죠, skunk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많이 볼 법한 drink나 think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교재에서도 보고 책에서도 패턴을 본다면 아이들한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파닉스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네. 내가 이거 공부하면 책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겠네 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고 설득이 되는 거죠. 파닉스 교재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36개월짜리랑 이걸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단어 패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소리를 즐겁게, 소리를 즐기면서 조금 강조해주는 방향을 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간 단계 리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땡큐, 바이바이.